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인클래스 라이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자, 어떤 화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해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발표하고 했지만 제가 방에 가서 연구실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써서 낸 걸 읽다 보니까 미처 얘기가 다 안 됐거나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어떤 화자였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골에 대해서 나름 자기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옛날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미신적인 믿음이나 종교, 광신적인 믿음, 종교 생활에 대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일러스 마너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죠? 사일러스 마너가 속했던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나름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준 것 같았지만 사일러스 마너 당사자에 대해서는 폴 마너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이 이름을 읽을까요? 아니요. 이름을 읽을까요? 자랑스러운 건데. 네. 이수지. 1, 2장을 보면 화자는 사일러스 마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그의 과거에 대해 서술한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시대 배경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라블로 마을을 묘사하면서 볼 수 있듯이 마을의 특징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 지적해 준 건 라블로 마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로는 못 보지만 이제 같이 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미스터 메이시라든지 이렇게 방앗간 김씨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죠. The Rainbow에서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익히 알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술 등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반면 그죠? 잘 알고 있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은 아니죠. 화자는 그들과는 사뭇 다르게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 듯하다. 여기가 되게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렇지. 그러면서 일반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주목했던 몇 명이 주목했더라고요. 의외로 글을 보니까 아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치고는 화자인 아이가 글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면 거기서 전혀 나중에 가면 조금 상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초반부에서 전혀 스토리 전개랑 상관이 없는 내가 옛날에 어떤 노동자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평생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생각나는 게 없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랬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죠? 거기서 아이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화자가 실제적으로 나의 경험이 어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일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일반화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일반화예요. 사일러스 마너가 이랬던 거. 라블로라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타지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 이런 게 다 인간들이 다 그래.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항상 해요. 그래서 주는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줘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편견이 있는 것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봤지만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그 무지함에 대해서는 뭐 나랑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면 우리가 라블로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자가 읽을 때는 이 화자의 판단은 신뢰해도 좋을 것 같은 믿음을 주면서 시작해요. 그죠? 다 읽은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 가치관이랑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별개로 글을 읽는 동안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라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화자가 설명해주면 우리는 일단은 그걸 신뢰해도 될 것 같다고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진 않아도 된다고요. 이게 저랑 여러분 단편소설 들은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unreliable narrator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화자, 신뢰할 수 없는 화제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화자예요.
적어도 그 소설 내의 세상에 대해서는. reliable narrator.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실주의 소설이 성립할 수 있는 큰 제도적 장치예요. 그 기술적 장치예요. 이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21세기 사람이니까 19세기에 생각했던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야기 시작할 때는 라블로가 예를 들어 전원적인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든지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원적이다 그러면 전원적인 거예요. 일단 그거랑 관련돼서 이 글을 또 읽어볼게요. 이재인. 먼저 1장에서는 화자가 다소 경직되고 차분한 어조로 상당히 경직됐다는 게 그 포멀하게 그죠? 막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야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중하게 시작해요. 역시 신뢰를 주는 톤으로. 그죠? 차분한 어조로 장소에 대한 묘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점이에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시골이고 시골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거랑 사일러스 마르너가 원래 살았던 랜턴 야드에 대한 묘사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긴 조금 약간 회색빛이고 잿빛이고 라블로 묘사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낭만주의 얘기 잠깐 했지만 푸름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쨌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대한 대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찬찬히 묘사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장 초반에서부터 마을에 대한 자세히 묘사가 이어지는데 그죠? 상당히 다양한 묘사적 단어 및 표현을 시선의 흐름에 따라 사용하여 화자가 해당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같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묘사를 믿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실주의 소설에서 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 믿어도 되니까 이 사람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람 눈을 통해서 보는 걸 우리가 마치 거기 있듯이 보는 거예요. 라블로라는 마을을 우리도 아는 듯이 거기 가서 본 듯이 어디에 뭐가 있고 스톤pit이 사일러스 마르너가 사는 스톤pit이 마을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고 뭐 마을 가운데는 좀 부자들 그 마을 유지들 집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초목이 무성한 아름다운 동네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있도록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마을인 우리가 가본 마을인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게. 그 다음으로 2장에서는 주로 화자가 마르너에 대한 상당히 주관적인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긴 하되 연민의 감정이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봤겠지만 여러분 상당히 부정적인 캐릭터 하나 나오죠. 던스턴 이름도 벌써 던지 그렇게 어감이 막 상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우월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사리 판단하는 화자예요. 모든 걸 거울이래 유리창처럼 투명하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리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2장 본문에서도 윌리엄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결국 다른 마을로 옮겨가 홀로 생활하는 모습 또한 사일러스 마르너에 대한 묘사예요. solitude, monotony, pain과 같이 다소 어둡고 우울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어들에 주목한 건 아주 훌륭하게 잘한 거예요.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이미 심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일러스 마르너가 얼마나 우울한 사람인가. 그리고 랜턴 야드와 라블로의 대조. 우리가 오늘 또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조를 상당히 능숙하게 활용해요. 이 화자가 보면. 랜턴 야드, 라블로, 그다음에 윌리엄 데인이랑 사일러스 마르너도 대조하고요. 보면 아실 거예요. 패러그래프별로 대조가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배정은 챕터 1과 2에서 사일러스 마르너는 특정 사건을 겪고 난 후 페이스와 러브에 대한 감정을 읽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인물로 그려준다. 일단 주인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The Life of Belief and Love로부터 단전될 삶을 살고 있는 사일러스를 에일리언이라고 표현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이런 삶의 요소로부터 멀어진 삶의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예, 그죠? 잘 봤죠? 그냥 에일리언이 마을에서 소외돼서 에일리언이 아니라 페이스와 러브로부터 소외돼서 긍정적인 삶의 감정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문제가 생겨서 에일리언이 된 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명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경계감을 비추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제복복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지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되게 잘 본 거예요. 화자가 따뜻한 감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유대적인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로부터 소외된 건 분명히 부정적인데 그렇다고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 혹은 다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미신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 판단이 분명한 화자고 이 화자를 믿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의 가치 판단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 화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좋게 생각하는 게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라스 마너 같이 에일리언이 돼서 소외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라블로 마을 사람들처럼 뭔가 낯설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시선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체로부터 자의가 아니 타의에 의해서 쫓겨난 살라스 마라는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근데 배타적인 공동체였는데 외부인에 대해서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요. 화자에게. 그죠? 바람직한 상황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 이야기에 살라스 마너가 어떻게 다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의 얘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거기까지 일단 지난 시간에 인클래스 라이팅 써냈던 거고요. 오늘 보려고 했던 게 이게 작동을 했으면 PDF 파일로 띄워놓고 1, 2장에서 우리가 마저 못 본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봅시다. 텍스트를 다 꺼내시고요. 혹시 지금 없으면 뭐 옆 사람이랑 보든지 아니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기억을 되살리면서 잘 들으세요. 그 PDF 파일로 올렸던 소설의 그 텍스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도 많이 본 문단일 거예요. 이 문단이 In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라고 시작해서 2세기 초반기에라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I가 다 갑자기 등장해서 화자가 여러분이 주목을 했던 문단인데 거기 가운데를 볼게요. 이 부분도 몇몇 사람들이 언급했었는데 근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마르너가 뭐 하는지 이렇게 신기한 사람이고 희한한 사람이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마르너가 이렇게 쫓아 나오면 도망갔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But sometimes it happened that Marner, posing to adjust an irregularity in his thread, became aware of the small scoundrels, and though chary of his time, he liked their intrusion so ill that he would descend from his loom and opening the door, would fix on them a gaze that was always enough to make them make their legs in terror. 뚜루뚜루 쳐다보면 애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For how it was possible to believe that those large brown protuberant eyes in Silas Marner's pale face really saw nothing very distinctly that was not close to them, and not rather that their dreadful stare could dart cramp or rickets or wry mouth at anybody who happened to be in the rear. 해석은 되시죠? 어떻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본다고 믿을 수 있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믿겠고 뒤에 처진 놈한테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주문을 걸 것 같은 눈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처음 이제 근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쓴 거를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근시의 작용이 뭐예요? 그렇죠. 애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일단 거리를 살러스 마르나와 다른 사람의 거리를 벌려요. 그죠? 근시라서. 다른 사람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살러스 마르나 쪽에서 보면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그죠? 뭐 빨강 머리에 주근깨 소년이 왔는지 뭐 갈색 머리 키 큰 말랑깽이가 왔는지 까만 머리 뚱뚱이가 나왔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 사람도. 관계 맺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살러스 마르나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러스 마르나 눈이 이상하니까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살러스 마르나의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접근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저 쫓아내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제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일장 제일 마지막 9페이지죠. 그러니까 9페이지의 제일 윗문단 Poor Marner. 여기 여러분이 많이 주목한 문단이에요. 여기도 역시 Poor Marner went out with that despair in his soul that she can trust in God and man which is little short of madness to loving nature. 네, 여러분이 봤겠지만 Poor Marner도 연민을 표현하지만 뒤에 가보면 which is little short of madness to loving nature 이라고 하면서 인간과 신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상태가 loving nature, 사랑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한테,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거의 미친 광기나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해줘요. 다른 말로 살러스 마르나는 사실 loving nature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러스 마르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러스 마르나가 비록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은 아닐지 모르나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안 됐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이 화자가 이렇다라고 하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To people accustomed to reason about the forms in which their religious feeling has incorporated itself, it is difficult to enter into that simple, untaught state of mind in which the form and the feeling have never been severed by an active reflection. We are apt to think it inevitable that a man in Marna's position should have begun to question the validity of an appeal to the divine judgment by drawing lots. But to him this would have been an effort of independent thought such as he had never known. 여기 뭐를 제가 보고 싶어 하는지 아셨어요? we랑 he랑. 우리가 화자 막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도 했고 근데 화자는 we라고 하면서 독자를 자기 편의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화자처럼 시골 사람은 아닌 거고요. 이 작가의 생각, 이 화자의 생각에 독자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도시 사람이고 우리도 후대 사람이고 우리도 살러스 마르나랑 라블로 사람들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화자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해시키려고 살러스 마르나가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각해봐라. 얘네가 얼마나 경험이 제한적이냐. 살러스 마르나 입장에 있었으면 그 상황에 있었으면 우리도 별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설득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죠? But to him this would have been an effort of independent thought such as he had never known.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사일러스 마너는. 다른 말로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익숙하고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얘는 이렇게 못한다. He must have made the effort at a moment when all his energies were turned into the anguish of disappointed faith. 예.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사람에게, 화자에게. 계몽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예, 이성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힘, 미신을 타파할 수 있는 힘,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르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는 그 가정이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독자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2장 시작하는데 어떻게 딱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인클래스 라이팅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라블러랑 랜턴 야드랑 최대한 그 대조되는 배경으로 강조해 놨어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라블러는 전원적인 곳이고 산업화를 비껴간 곳이고 여러 번 강조해야죠. 이때 산업화가 휩쓸기 시작한 때였고 뭐 농지들이 다 팔려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라블로만은 예외였다. 여기는 아직도 옛날 방식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걸 여러 번 강조하고요. 랜턴 야드는 반면 집주공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큰 도시는 아닐지 몰라도 나름 중소도시고 상업 혹은 공업 도시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요새 스케일의 그런 큰 공업 도시는 아닐지언정 라블로에 비하면 그래도 완전 다른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사우스 마너가 라블로에서 사는 삶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라블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화가 있었던 곳이죠. 누굴 고쳐줬더니 약초 지식을 가지고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막 우르르 몰려오다가 뭐 다 고쳐줄 수도 없었거니와 고쳐주기도 싫었거니와 그래서 거리를 두자. 애초에 악마랑 거래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약간 미신적으로 돌아서면서 더 고립되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 라블로 사람들의 묘사에서 셀리 오츠, 닥터 캠볼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샘플 인클래스 라이팅에서 잘 얘기해줬지만 잘 아는 듯한 인상을 줘요. 셀리 오츠가 누군 줄 알고 갑자기 셀리 오츠래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 잘 아는 작은 마을이라서 서로 잘 아는 거예요. 윗집 김씨 할머니 통풍에 걸려서 다리가 아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랬더니 방앗간 김씨가 내가 봤는데 제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걸 봤대더라.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라블로라는 마을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사일러스가 말하는 거 아니면 내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정겨운 시골 고향 마을 같은 곳이라는 느낌이 와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고 입소문이 통하고 어떤 사람인지 서로 잘 알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2장 마지막으로 갈게요. 오늘 2장까지 빨리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3장부터 봐야 되는데 15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한 두세 명이 언급했더라고요. 사일러스 마너가 그래서 완전히 셀리 오츠를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로 완전히 더 고립돼 버려서 사람들이랑 정말 왕래가 없게 된 다음에 이제 평온하게 한참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그러고 묘사된 게 펫을 하나 깼다. 항아리 단지를 하나 깨서 그걸 얼마나 슬퍼했는가 마너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여러분 중에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일러스 마너가 얼마나 그래도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인가.
예, 항아리 단지 하나 깼기로서니 되게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정을 한번 붙이면 꾸준히 오래간 사람이고 마음이 여리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일이 없었으면 이 살러스 마너의 삶에 그 항아리 단지 하나 깨진 거를 이해로 들었을까? 강조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일 없이 너무너무 오래 살았구나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한 일화를 집어넣음으로써 오히려 그 긴 세월 정말 별일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음을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음을 강조돼요. 오죽하면 항아리 단지 깨지는 게 이 사람한테 큰 일이었을. 근데 우리가 보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자기 금 단지를 금 가방을 도둑 맞았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의 아래쪽 가면 이제 이 사람에게 돈이 왜 얼마나 소중해졌는가를 설명해요. 그죠? 그것도 막 그리고 설득해요. 이 사람이 막 자린고비라서가 아니라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데 정을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일러스 마너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속물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와중에 그 비유를 쓰는데 어떻게 아꼈느냐 할 때 as if they had been unborn children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애인 것처럼 thought of the guineas that were coming slowly through the coming years through all his life which spread far away before him the end quite hidden by countless days of evil living. 그러니까 배틀을 보면서 일을 해서 계속 벌어들일 앞으로 내가 계속 일을 해서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생각하듯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번 돈은 금화들은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이 비유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애가 나오거든요. 의외로 사실주의 소설이라서 그냥 있는 대로 소설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19세기 중반 가면 소설가들의 테크닉이 이미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로빈슨 크루소랑은 비교가 안 돼요. 미리미리 독자들을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시켜주는 은근슬쩍하는 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뒤에 가면 애가 나와요. 그리고 금화가 애로 바뀌었다는 암시라고 해야 되나? 비유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벌써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 2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자 문단. But about the Christmas of that 15th year, 15년 동안 그렇게 정말 별일 없이 살았고 아무 일 없이 살았고 a second great change came over Marno's life. 두 번째 큰 변화가 마르노의 삶에 생겼고 and his history became blent in a singular manner with the life of his neighbors.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녹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이 사람의 삶이 마을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섞이게 되는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돼서 사는 삶은 이 화자가 보기에 우리가 봤듯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리고 사일러스 마너가 타고나게 성품이 못 돼서 따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자, 이게 지난주에 끝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아마 7장까지 다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번 금요일날 해야 되는 읽어오는 양이 좀 작거든요, 여러분. 그때 마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장부터 7장까지 일단 줄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 있나요? 1, 2장은 거의 서문에 가깝고 이제 챕터 3 들어가면서 뭔가 바뀌는데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3장 일단 줄거리부터 3장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네? 뭐?
캐스죠. 스퀘어 캐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스퀘어이 옛날로 치면 그 기사 중세 시대로 치면 기사의 시종 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이제 급이 좀 올라갔지만 어쨌든 백작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생원, 동네 그렇게 막 잘 나가지 않는 양반 느낌인 거예요. 예. 엄청난 귀족이 아니에요. 시골 마을에 그 동네 주민보다는 조금 지위가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캐슨의 얘기가 나오죠. 뭐가 바뀌었나요? 어떻던가요? 아니면 뭐 바뀐 거 아니면 줄거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캐슨의 집안으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딱 들어왔어요. 살러스 마너랑 마을 사람들 얘기 있다가 그래도 나름 집 동네 유지, 예, 이장님 집 정도 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대화를 갑자기 듣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인간이 그렇지 뭐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크게 보다가 확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묘사되는 거 느끼셨나요? 대화를 우리가 엿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젊은이들인지 대화를 통해서, 물론 설명도 좀 해주지만 대화를 통해서 성격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대화가 중요해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가나요? 네? 그렇죠. 이제 동생이 돈을 꿔가서 안 갚고 대째라, 네 문제지. 네가 네 말을 팔아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 형님이 나름 이렇게 동네에서 사랑받는 것이 분명한 잘생긴 동생이 엄청 비꼬죠. 아우 넌 잘생겼고 넌 성격도 좋잖아 왜 이러면서 왜 근데 이 잘생긴 형님이 동생한테 성격 안 좋은 뻔뻔한 동생한테 꼼짝을 못 하나요? 그죠? 예. 비밀 결혼을 한 것 같죠. 예. 여자를 이제 거스프리가 보기에 동생이 그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신분이 낮은 좀 이렇게 막 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신분이 낮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스프리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있는 상태고 이거를 아버지한테 들켰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또 더구나 그 와중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집안도 좋고 아버지도 밀어주는 처자가 있죠. 그래서 그 미래의 프로스펙트가 날아갈까 봐 이제 동생이 불면 안 되니까 동생이 입을 막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코가 깨서 어쩔 줄도 모르게 됐고 결국 던스턴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좋은 말까지 내줘요. 그죠? 던스턴이 그 말을 팔러 가기로 됐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던스턴이 그렇게 뭐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아닌 건 분명하고 거스프리는 어떻던가요? 우리가 봤지만 살러스 마너가 분명히 도덕적인 약점도 있고 도덕적인 약점은 아니지만 약간 성격의 약점이 있죠. 사회적이지 못한 성격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화자가 유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거스프리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자가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가치관이 분명한 화자예요. 그죠?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자 이러지 않아요. 선명해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려고는 하진 않지만 판단이 다 느껴진다고요. 네, 거스프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지 거스프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던스턴은 뭐 되게 얄미운 캐릭터잖아요. 사장은 이제 사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장에서 일어나는 일. 미소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읽은 것 같긴 한데
보세요. 말 팔러 갔어요. 던스턴이. 그죠? 자기가 원한 대로. 그리고 네? 사고가 나죠. 네. 무슨 사고가? 말을 죽였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쵸. 그래서 맞아요. 네. 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장이 재밌는 게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일 액션이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죠? 문장이 그래도 호흡이 짧은 편이에요. 특히 뒤에 가서 돈 훔쳐갖고 나오는 지점, 던스턴도 마음이 급해지는 지점에서 문장이 상당히 그래도 조지 엘리엇의 문장 치고는 상당히 짧아져요. 호흡이 가쁘게 빨리 같이 읽을 수 있게 급한 마음을 우리도 들게. 예, 얘기 잘해줬지만 4장에서 던스턴이라는 인간이 형이 원하는 대로 말을 팔러 가고 말을 흥정을 잘해서 그래도 제값을 받아내고도 꼭 얘기하죠. 화자가. 그때 바람직한 일은 누가 봐도 했었어야 되는 일은 바로 가서 말을 넘기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또 기분 좋으니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뽐내면서 이 좋은 말 한번 타보고 싶어서 타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말이 무릎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다치는 일은 흔하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크 꼬챙이에 울타리에 그냥 푹 박혀서 죽는 일은 되게 드물. 여러분이 생각해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리한 거예요, 던스턴이.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을 그린 거예요, 작가가. 어떻게 회복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꼬치 깨듯이 깨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던스턴은 안 다쳐서 걸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얘기해줬지만 하필 날씨가 한참 안 좋을 때 사일러스 마너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다고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사일러스 마너가 없을 때 들어가서 또 머리를 잘 써서 어디 숨겼을까 봐서 숨겨서 갖고 나왔다. 근데 이걸 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이 사건이 뒤에 여러분 보셨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엄청 추측하잖아요. 독자만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동장인물들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한참이 걸려요. 봅시다. 4장 출발할 때 보면 아침에 엄청 일찍 출발했다는 문장 나오고 문장이 계속될 때 스톤 핏을 지나고요. The spot is 두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서 시작해요. The spot looked very dreary at the season, with the moist trodden clay about it, and the red, muddy water high up in the deserted quarry. 그냥 이게 묘사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서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버려진 것처럼 황량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리고 물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위가 높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나중에 가보면 사일러스 마너가 안 돌아오니까 던스턴이 생각해요. 어차피 안개도 짙고 어두우니까 거기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일러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요. 물이 높은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볼 필요는 없는데 가는 길이 아니죠. 오는 길에 사일러스 마너네로 오는 길에 여러분 던스턴이 이렇게 걸어오는 방식, 걸어오는 모양을 묘사한 데가 있어요. 채찍을 들고 이렇게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건전한 바른 청년처럼 촥촥촥촥 걸어오는 게 아니라 꽂지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을 묘사하는 장면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막 모든 사실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 특징을 어떻게 잘 묘사하는지를 여러분이 봤으면 싶은 건데, 던스턴이 뭐 이런 성격이다 내내 얘기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좀 하지만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을 팔아놓고 또 말을 타러 간다든지 이런 장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말 채찍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들고 다니는데 godfrey의 채찍이라고 나와요. 27페이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찾아보세요. 금 손잡이고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요새로 치면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거랄까 누가 봐도 아는 이렇게 막 남자들은 요새 무슨 명품 가방을 매나요? 여자로 치면 막 샤넬인데 막 샤넬 로고가 이따시만하게 박힌 거예요. 네. 이렇게 박힌 거를 이렇게 막 보이게 들고 또 막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그 손잡이에는 사실 godfrey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남의 건 거예요. 뻐기는데 자기 형 거 가지고 뻐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면 된다. 가리면 어차피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못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은 사람인지 잘 보여요. 그리고 하필 그게 지팡이도 아니고 채찍이에요. 뭐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데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릴 때 쓰는 거. 더구나 말은 죽은 다음이에요. 쓸 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 사람이 막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장면을 딱 떠올리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존재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네, 남의 걸로 허세 떠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 볼게요. 29 이제 사우스 마을런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는 이성, 당시 계몽주의로부터 발현된 이성이라는 거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적어도 이 화자의 생각에는 이성이라는 것의 특징이 단지 그냥 과학적으로 사고하기라는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29페이지에 중간에 가보면 이제 29페이지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던스턴이 혼자서 금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 금을 빌려야지 처음에 이러고 들어왔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훔쳐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인은 없고 지 좋은 대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누가 이 금을 가지게 되지? 주인 없는 금이 되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나름 논리적인 것 같은 그렇지만 도덕적인 오류가 심각하게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럼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찾아갖고 나가잖아요. 재빨리. 그럴 때 the mind라는 표현을 써요. The mind, once arriving at an inference that flatters a desire, is rarely able to retain the impression that the notion from which the inference started was purely problematic, and Dunstan's mind was as dull as the mind of possible felon usually is. The mind. 어떻게 보면 범죄적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빨리 도는 거잖아요. 빠릿빠릿하게 도는 거라고요. 근데 총명하다고 하지 않아요. The mind라고 해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된 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던스턴의 마인드는 possible felon, 사기꾼만큼 그냥 사기꾼의 정신처럼, 이성처럼 사고 기능이 흐려져 있다. 둔하다. 라고 표현돼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빠를 수 있으나 처음에 가정이 얘가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 빠져 죽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적 가정 상황이라는 것, 그게 확연되지 않았다는 거를 그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디자이어에 맞으니까 돈을 지금 가져가는 쪽이 자기가 원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성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아래로 갈수록 그 이제 문장이 짧아져요. 정말 짧아져요. 눈에 띄게. 빨리 빨리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으면 특히 그 아랫부분을 읽어보시면 빨라지는 게 느낄 거예요. 이 던스턴이 빨리 이걸 들고 죽었으면 애초에 상관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진 거죠. 훔치는 거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들고 나가느라고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 다음에 5장도 짧죠. 5장이 사일러스 마너가 와서 없어진 걸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왜 사일러스 마너가 그 시점에 왜 집을 그렇게 비우고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걸 확인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가는 부분이에요. 드디어. 그리고 앞부분에 그래서 이제 또 화자, 이 화자의 특징, 우리의 화자의 특징대로 또 설명해줘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 없이 했었냐면 1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 보면 막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가면 다시 한번 short-sighted eyes가 나와요. 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단. He reached his door in much satisfaction that his errand was done. He opened it, and to his short-sighted eyes, everything remained as he had left it, except that the fire sent out a welcome increase of heat. 근시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작용해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는지 안 보였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안 보였어요. 자기 돈이 없어진 것, 도둑이 왔다 간 거가 파악이 안 돼요. 자기 신상에 일어난 변화가 파악이 안 돼요. 하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밖에 못 해요. 뭐가 변화가 다 생기면 뭐라 그러죠? 거기에 반응을 어떤 식으로 코업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도 문장이 짧은 편이에요, 여러분. 마너가 흥분해서 없나 이렇게 찾는 부분, 문장들을 보세요. 거기 그래도 그나마 짧아요. 우리가 아는 해밍웨이의 문장이 이렇게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19세기 문장 기준에 비하면 그래도 짧은 편이 돼요. 어디 있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고 조지 엘리엇이 많이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 묘사인데, 그런 심리 묘사가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던스턴 같이 화자가 진심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을 묘사할 때보다는 사일러스 마너 같이 그래도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때, 묘사할 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33페이지 중반에,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것도 다 같이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없어진 걸 확인했는데 못 믿는, 설마 어디 딴 데 두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이에요. Silas got up from his knees, trembling, looked around at the table. Didn't the gold lie there after all? The table was bare. Then he turned and looked behind him, looked all around his dwelling, seeming to strain his brown eyes after some possible appearance of the bags where he had already sought them in vain. He could see every object in his cottage, and his gold was not there. 여기 있지 않나 저기 있지 않나 못 믿어서 계속 찾아보는 부분이고, 여기 그의 눈이 작동을 이제 하고 있죠. 안 보였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문장이 짧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범인이 잼 러든이라는, 자기가 뭐죠? 이렇게 들판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호소하러 레인보우 술집이죠. 주막에 가요. 사장이 조지 엘리엇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백미다 이렇게 불리우는 장면이에요. 조지 엘리엇의 장기가 가장 잘 드러난다 라는 부분이 사장이에요. 사장에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은 없죠. 뭐 어떤 장인가요, 사장? 사장 맞죠? 5장인가요? 6장인가요? 6장 죄송해요. 6장. 빨리 얘기를 해주죠. 6장.
죄송해요. 아까 백미라고 그러는데도 6장이에요. 그 레인보우 술집 주막에서 그 사람들이 대화가 오가는 걸 장면. 마침 6장에 지금 6장 묘사될 때 나오지만 그 마을의 유지들, 나름 권력자들, 나름 계급이 높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데 모임이 있어서 파티가 있어서 갔고요. 주막에 오랜만에 정말 서민들만, 보통 사람들만, 평민들만 모여 있어서 활기가 넘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딱히 뭐 무슨 일은 없어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여러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네, 왁짝지껄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활기가 느껴지죠. 또 말투 보셨어요? 해석이 바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스펠링 틀린 것처럼 보이는 사투리가 그대로 돼 있어요. 네, 사투리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 그죠? 또 눈에 띄는 거 없었나요? 여러분은 모르고 읽었겠지만 읽고 나니 비평가들 중에서 몇몇 비평가들이, 꽤 많은 비평가들이 6장을 살러스 마르너의 백미다, 조지 엘리엇의 특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 라고 칭송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뒤돌아보니 그런 지점이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법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인물들은 여러분 다 파악이 되셨어요? 처음엔 직업명으로 나왔다가 수의사가 뭐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름 나왔다가, 예, 뭐 주막 주인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이름 나왔다가 막 번갈아 왔다 갔다. 다 파악은 되셨어요? 누가 누군지? 안 된 사람도 있고, 예, 된 사람도 있고. 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인물군을, 그 성격도 다 달라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를 들어 수의사,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미스터 메이시, 교구 페리시 클럽, 교구의 개원, 서무사,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나름 그래도 보통 사람, 평민들 중에서 교회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서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좀 그래도 내가 남들을 좀 가르치려 할 만한 사람이고 느껴지셨나요? 미스터 메이시? 그 연세가 있으셔요. 근데 또 이제 대리 서기가 있죠. 미스터 투키, 데퓨티 클라크라고 나오는 사람. 되게 무시하는 거 보였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막 욱해갖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니고 막 이러고 싶어하는데 미스터 메이시가 알겠 네가 뭘 하냐 막 이렇게 하고. 미스터 메이시가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제가 이 화자가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미스터 메이시가 하는 얘기 중에 요새 학교에 가서 그래 발음 배우들은 발음 그래요. 다른 말로 중요한 뭐 요새 아들이 아는 게 뭐냐, 지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지네들이 배운 게 발음 정도 난 거밖에 뭐 더 있냐. 근데 진짜 보면 미스터 데퓨티 클라크, 미스터 투키가 하는 말은 정확한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예. 미스터 메이스는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뭐 표준 영어를 구사하는 거죠. 나름 젊은 세대는, 젊은 서기는. 그리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저거 발음 좀 한다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해, 뭐 그러고. 그리고 뭐 노래 못한다고, 미스터 메이슨은 또 노래를 잘하시죠. 근데 이제 또 젊은 서기는 또 노래를 못해갖고 엄청 놀림을 당하고. 주막 주인은 나름 그래도 중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황희정승 마냥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별로 도움은 논쟁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이렇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내 생각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사는 싸우길 언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 딱히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일이 아닌데 그 소였나요? 소죠. 네. 그 소가 그 집 소라는데 내가 뭘 걸겠다 막 이러면서 막 덤벼요. 누가 아니랬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깊이 있게 묘사되는 건 아닌데 조지 앨리스 잘하는 건 그 집단, 큰 집단은 아니지만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 에너지를 아까 시끄럽다고 했죠. 활기차다고, 왁작지껄한 그걸로 분위기를 확 잘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물들의 특징도 딱 살아나야 되고요. 오고 가는 대화도 생동감 있게 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뭐죠?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투리 쓰는 사람, 사투리 쓰면서 사투리 그래도 좀 표준어를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성격이 이런 사람, 미신적인 사람, 안 미신적인 사람, 중립을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죠? 그 와중에 좀 뚝심 있는 사람, 가볍게 이를 절로 갔다 온 사람. 다양한 군상들을 짧은 장안에 생기 있게 살려냈어요. 그래서 라블로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뭐 이 마을에 뭐 그런 것도 나오죠. 이제 미신, 소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미신에서 귀신이 나오는 중.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귀신 클리프스 홀리데이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귀신 나오는 날. 거기 가서 이제 서 있겠다. 그럼 귀신을 보냐, 뭐 안 보냐,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한참 귀신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 다음 장에 슥 사일러스 마너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허걱하는 순간이 나오죠. 연결이 잘 되기도 하거니와 마을에서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거니와 여기서 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마을 사람들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다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정이 있어요. 나름 연민의 정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좀 부족하지만 생기 발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일러스 마너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서로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달겨들어서.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7장에 가면 사일러스 마너가 등장했고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44페이지에) 제일 여기서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단 말고 바로 그 위에 문단이에요. This strangely novel situation of opening his trouble to his Ravello neighbors, of sitting in the warmth of a hearth not his own, and feeling the presence of faces and voices which were his nearest promise of help, had doubtless its influence on Marner, in spite of his passionate preoccupation with his loss. Our consciousness rarely registers the beginning of a growth within us any more than without us. There have been many circulations of the set before we detect the smallest sign of the bud. 무슨 얘기예요? 해석 어려운가요? 제가 참 해석 질문은 안 받았어요. 지난번에 안 하길래 또 물어보면 안 할 것 같아서. 해석은 되나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게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대강은 아시겠죠? 사일러스 마너가
지금 낯선 상황에 처음 15년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의 집 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죠? 그걸 묘사하는 건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그죠? 마르너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걸 캐치하기 전에 그 뒤에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인간들이랑 원래 또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잘하는, 우리 화자가 잘하는 인간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의식이 그걸 확인하게, 그거를 변화를 캐치하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봉오리를 감지하기 전에 이미 나무에서 수액은 여러 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가 이미 감지하고 의식하고 뭔가 변화가 생겼네라고 하기 전에 이미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 살러스 마너의 상황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둘러싸여 있음으로써 지금 엄청난 재난 상황이지만 살러스 마너에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낯선 상황 때문에 뭔가 이 사람에게 지금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감지되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맞겠네요. 그리고 그 변화를 bud라고 한 거로 봐서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비유에서 드러나요. 요것만 또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발 이걸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45에서 46으로 넘어가자마자 수의사가 논쟁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준이 높은 이성은 아닌데 좀 앞뒤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메이시 같이 약간 미신적인 사람은 악마가 가져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되게 뜨거운 데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옥에 가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 금화들이. 근데 이제 수의사는 막 말도 안 된다고 비웃으면서 이제 내가 가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다. 라고 하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Why your eyes are pretty much like an insect, like insects, Master Marner. They're obliged to look so close you can't see much at a time. It's my opinion if I'd been you or you'd been me, for it comes to the same thing, you wouldn't have thought you've found everything as you left it. 살러스 마너가 내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없어지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금만 딱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메이시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는 악마가 와서 가져갔나 보다 라고 하는데 좀 젊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수의사는 그럴 리가 있나? 네가 눈이 나쁘니까 못 본 거지. 내가 갔으면 혹은 네가 내 눈을 가졌으면 뭔가 다른 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Your eyes are pretty much like an insect. 네, 곤충의 눈이 나쁜가요? 네, 좋은 곤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곤충을 비유했어요. 그죠? 네, 마르너에 대한 판단이 어떨지. 인섹트가 그리고 사실 한 번 더 나왔어요. 한참 전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인생이라는 뜻보다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라는 느낌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뭔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껴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그 하찮은 평민이라서 하찮은 게 아니라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네 눈이 재구실을 못하는 눈이잖아. 보는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판사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하면서 아마 보겠지만 오늘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메이시랑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미스터 투키랑 젊은 대리석이랑 원래 원조석이랑 관계가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 갈등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메이스가 전해주는 옛날 얘기들. 그리고 미스터 메이스가 또 계속 나오지만 나름 신세대와 구세대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까지 여러분 9장까지 읽으시면 되거든요. 8, 9 두 개만 더 읽으시면 돼요. 거기 이야기가 다시 캐스네 가르고 스퀘어 캐스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네 사람들 얘기였단 말이에요. 평민들 얘기. 그래도 계급 있는 집 얘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가가 어느 쪽에 더 편들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계급차, 계급이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좀 잘 살고 못 살고 정도가 아니라 중상계층이 많이 일어서서 계급이 유동성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0년간 버텨온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넘볼 수가 없는 데예요. 계급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게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부터 받고 갈까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몇 개만 여기서 제가 randomly 몇 개만 볼게요. 사우스 마너의 근시안의 의미. 근시안의 사전적 의미는 눈앞의 것을 잘 본다는 의미다. 눈앞의 것만 잘 본다는 의미인가? 그렇겠죠? 눈앞의 것만.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원샷 맞나요? 근시안, 원샷. 근시안.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사일러스 마너에 있어서 근시안의 의미는 눈앞의 것만, 여기 있네요. 사일러스 마너에 있어서 근시안의 의미는 눈앞의 것만 본다는 의미다. 그렇죠. 여기는 이해가 가요. 눈앞의 것에 눈에 멀어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듣도 보도 못한 금화가 도둑 맞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추방된 만원은 막상 눈앞에 금화가 나타나자 눈앞에 금화만을 본다. 이거는 문장은 약간 특이하지만 되게 잘 봤어요. 아이러니를. 그죠? 자기는 보고도 듣지도 못한 금화를 훔쳤다고 해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금화가 있으니 그 금화에 사로잡히게 되는, 자기가 번 금화가 생기니까. 그 상황의 아이러니, 사일러스 마너의 상황의 아이러니를 잘 봤네요. 금화 때문에 살던 것과 함께 살리라 마음먹은 상대를 잃고도 금화를 눈꽃망치도 경계하지 않는다. 이게 만화가 좀 어리석다고 보는 거군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자기 상황에 아이러니를 못 보기 때문에 근시안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마너를 쫓아낸 금화와 마너가 벌어들인 금화는 물리적으로 다른 물질이다. 다만 탐욕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서 속성은 같기에, 탐욕이 대상이 되니까, 자신의 금화 또한 언제든 도둑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마너는 하지 못한 걸까? 그렇군요. 저 금화도 도둑 맞았는데 이 금화느라고 도둑을 못 맞을까? 그래서 근시안이다. 그 상황을 못 본다. 금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근시안이라고. 참 멋있는 글이에요. 던스턴이 마너의 집에 처음 침입하여 금화를 찾는 데 쓴 시간은 불과 5분. 그에 비해서 금화가 사라진 자리를 본 마너가 도둑을 인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훨씬 길며, 그죠? 무분별한 혐의 덮어씌우기,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의심을 걷어내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시간이다. 눈앞의 것, 금화만 보던 근시안은 눈앞에 금화가 사라지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금화에 집착해서 그 금화 너머에 작동하는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자기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자기가 의심을 받았던 것처럼 남을 의심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를 근시안적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 같아요. 정리만 조금 더 잘하면 되게 통찰력 있는 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소설 사일러스 마너의 주인공은 근시안을 가진 이를 묘사된다. 그가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근시안으로 묘사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보다는 일과 돈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그의 모습에 착안하여 그를 근시안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한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중요한 가치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시안은 노인과 같은 행색의 주인공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도 꼽힐 수 있다. 이야기 앞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주인공의 노인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주인공의 내면이 나약하고 힘이 없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없는 그는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온 것이다. 늙음에,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보는 시각과도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늙음의 징조로 지금 읽은 거예요. 그가 만약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면 자신이 애써 모은 금화를 도둑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죠? 사람들이 북쪽에 동네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인적이 드문 곳에 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근시안은 다시 말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먼 곳은 못 보고 눈앞에 금화와 같은 실리만을 추구하는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요소이며 그의 노인과 같은 인상을 더욱 부각하여 결국 주인공의 나약한 내면까지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사일러스 마너에 대한 비난과 조소보다는 동정과 애틋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작가는 사일러스 마너가 언젠가는 근시안을 벗어나기를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건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건 여러분이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마너가 금화에 집착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물질 만능주의라고 바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화자가 설명을 많이 해요. 얘가 이거를 돈으로 뭘 하겠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고.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는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다. 그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질 만능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려면 그렇게 설명을 못할 건 아니지만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자가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화자를 좀 이렇게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화자에 의하면 우리가 화자를 안 믿더라 치더라도 어쨌든 화자에 일단 따라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화자는 사일러스 마너가 금에 집착하는 것이 상실감 때문에 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원래 있던 데서 쫓겨나서 여기서는 또 사랑과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잖아요, 사람들과. 그래서 지금 믿을 곳은 없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믿을 거라고는 자기가 애써서 노동한 결과로 얻는 황금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다른 걸 바랄 수도 없고 생활도 단조롭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로지 보고 사는 건 자기가 계속 일해서 이걸 모아나가는, 마음 기댈 때가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집착하는 거라고 나오지. 화자가 명백하게 얘기해요. 이걸 팔아서 이걸 써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나와요. 그저 금화 무더기가 늘어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랑 사일러스가 금화에 대해서 보이는 집착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게 물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러니까 던스턴과는 다른 종류로 돈을 원하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로. 그죠? 던스턴은 확실하게 약간 그런 점이 좀 있죠. 그래요. 과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됐다. 그럼 근시안은 됐다. 이러고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기했죠. 쭉 여기서도 나왔지만 근시안이 그 중요한 주제고 사일러스 마너를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작품의 주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일러스 마너는 계속 근시안 라식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시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계속 어떻게 그게 변화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한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또 변화해 갈 거예요. 한번 계속 보셔야 돼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자도 그렇고. 좀 짧은 걸 읽을게요, 여러분. 소설 사일러스 마너에서 과거는 사일러스 마너가 라블론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특히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사일러스 마너와 주변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 주변인들에 대해 먼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인물들이 마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두드러지게 알려진다. 맞죠?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제외하고도 챕터 2의 윌리엄, 챕터 3의 godfrey, 챕터 4의 던스턴, 그리고 뒤에 미스터 메이시 등 각 챕터에서는 그의 주변인들이 사일러스 마너가 겪은 일과 감정과
거의 동등한 중요도로 설명된다. 예, 잘 봤어요. 사일러스 마너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들도 중요해요. 그만큼 각각의 인물들은 과거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다. 사일러스 마너가 살던 당시에는 마을이 곧 하나의 사회로 여겨지는 것 같다. 예, 정말 잘 봤어요. 이 소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일러스 마너와 마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은 시간 순으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나열된다기보다 사일러스 마너가 지금의 위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과거 사건들은 연속적이라기보다 독립적에 가까우며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면 반대가 독립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게 아닌가요? 아닌가? 예,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가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사일러스 마너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예, 좋네요. 왜냐하면 15년 전에는 사일러스 마너가 원래는 노스웨스턴 도시 사람이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깔려있는 전제는 사일러스 마너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즉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weird한 사람이 아니다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예. 기본적인데 되게 잘 기본적인 걸 짚어준 것 같아요.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뒤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마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알기 위해선 이 마을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이해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런 이해, 과거에 대한 이해가 이 소설이 과거에 설정된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금요일까지 9장까지 읽어오세요.